문득 돌아보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시절의 풍경이 있죠. 진짜 옛날에 봤는데 어렸을 때.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 연탄불에 국자를 올려 설탕을 녹여 만든 달고나입니다. 국자를 빼시고요. 식히셔야 됩니다. 네. 식은 다음에 소다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뜨거울 때 소다 넣으면 타고 넘치고 달라붙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국자 태웠던 이유는 뜨거울 때 이렇게 소다 넣어서 그럽니다. 식은 다음에. 저도 집에서 국자 태워 먹고 많이 혼나기도 했었는데요. 학교 앞에서 하던 추억의 놀이를 다시금 해보니 그 시절도 생각나면서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따뜻한 연탄불을 앞에 두고 다정하게 달고나를 만드는 연인에게도 또 하나의 추억이 남게 되겠죠. 달고나의 묘미는 뭐니 해도 모형떼기. 예쁜 하트가 완성되었네요. 하나, 둘, 셋. 두 사람을 지켜보자니 부럽기도 하고 왠지 더 옆구리가 시리더군요. 뭐 혼자라고 하트 못 만들겠습니까? 됐다. 어때요? 잘 만들었죠?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이 뭉근하게 타는 연탄에 대한 향수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이 향수 어린 연탄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연탄의 사생활을 만나보시죠. 영하의 차가운 날씨. 이른 아침부터 부산한 이곳은 영주에 남은 마지막 연탄 공장인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막 생산된 따끈따끈한 연탄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하루 4만 장 내외의 연탄이 생산되는데요. 작업 여건과 주문량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매년 9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까지가 바쁜 연탄철인데요. 여기서 생산된 연탄은 경북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요 북부 지역에 다 오죠. 안동서부터 요 풍기까지 봉화 일로 마구 다 오죠. 와요. 전에 되면은 반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영서민들 뭐 남한 노인들 그죠? 뭐 이거 아니면은 어떻게 방이 뜨실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거는 항상 뜨시니까. 그리고 기름 떼는 집에 가면 추워요. 연탄은 떼야 노인들이 많지. 연탄은 매서운 겨울철 냉기를 데우며 서민들의 흑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올해로 50년째 가동 중인 연탄 공장의 내부. 옛 모습 그대로지만 공장의 시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무연탄을 잘 뭉치게 물을 섞은 후 윤전기에 넣어 찍어내면 우리가 아는 연탄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풍경도 요즘엔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소비야 뭐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감소가 됐죠. 과거에는 전국에 연탄 공장이 하여튼 뭐 한 200여 개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국에 있는 게 한 30군데밖에 뿐이에요. 연탄 공장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곳은 더 바빠졌다는데요. 원예 농가를 비롯해 아직 시골에선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많기에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갈 길이 멀다 보니 배달 물량만큼 다 실으면 지체 없이 출발해야 합니다. 일로 눈이 다 녹았네. 여기 일로 오라더라고.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딘데요? 예천군 감천면. 예천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 예천은 70리, 감천 40리. 상주도 가는데 뭐 200리.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스피커 켜가지고 녹음해놓고 연탄이요, 연탄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 틀어놓고 닫아보면 뭐 누가 불러가지고 뭐 산대명이도 얻은 100장, 200장 여달라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지게도 졌지. 연탄 주문이 많을 때면 하루에도 몇 차례 이 길을 오간다고 하는데요.
연탄 배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 세월만큼 시간의 변화도 쌓여만 갑니다. 뭐 한 40년 했으니까 뭐 어린애가 한 뭐 4살 5살 됐던데 그 애가 지금 다 커가지고 지금 애기 놓고 사는 집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배달을 자제분이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른이냐고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연탄만큼은 꼭 그 사람한테 팔아줘라 이러면서 부탁을 하더란 거라. 연탄 뗄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팔아주라고. 예. 그런 소비자도 있고. 한때는 가정 난방용의 대명사로 불리며 웬만한 집에선 흔히 사용하던 연탄이지만 이제는 아는 사람만 찾는 연료가 되어버렸죠. 시골집 풍경이 참 정겨운데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지역에선 월동 준비로 빠지지 않는 게 연탄 장만입니다. 천장. 1년에 꼭 천장에서 떼야 돼. 겨울 저게 다 놔두고 막 떼면은 한 줄 남고 안 그러면 2줄 남고 그래. 근데 원래는 내가 늦게 떼지만 이제 불렀어. 시러운 연탄을 이제 옮겨야 할 차례.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kg. 천장이면 쌀 45가마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집은 저장 창고 가까이 차를 댈 수 있어 수월한 편입니다. 내가 좀 거들려 그러면 뭐 혹시 한 자리 깨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남은 주머니 돈 꺼내는 게 왜 힘니까 돼? 맞아, 나머지 왜 돈을 내주면 예, 그래요. 일단 또 그래도 노래하는 만큼 이게 또 보람이 있겠네. 그러니까 좋은 거지. 하루 수천 장을 옮기다 보니 이골이 났습니다. 보기는 힘들어 비도 뭐 아줌마들도 하는데 뭐 이게 요령 깨지 않고 잘 쌓는 것도 기술인 셈이죠. 얄궂은 하늘이 변덕을 부립니다. 사실 눈이나 비가 오면 연탄 수송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도로가 얼어붙기 전에 제때 배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공장에서 연탄을 받아 집집마다 옮기는 작업까지 하면 연탄 한 장에 150원 남짓 남는데요. 그게 배달 운임인 셈이죠. 자, 천장에 연탄이 줄 맞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연탄을 보면 마음이 놓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가 봅니다. 연탄만 들라 놔놓으면 포근해. 자, 이거 하나 마시고 드세요. 이거는 뭐 돼? 그래, 먹어도 되지. 자, 이게 가면서 뭔데? 이거 아저씨 드리고. 자, 자, 출발해요. 받아. 자, 가야 돼. 됐어. 그거 하셨어요. 어르신들 올겨울 연탄으로 따스하게 지내시겠죠? 겨울이면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연탄. 우리네 삶을 지펴준 존재인데요. 그렇다면 연탄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했을까요? 연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시초와 만나게 됩니다. 탄광 채굴과 함께 석탄 산업이 시작되었고 1920년대엔 평양 광업소에서 벽돌 모양의 연탄이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자주적 연탄 공장이 우리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1947년도에 대구에서 대성연탄이라는 회사가 그 민족 자본으로 최초의 대구의 연탄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주 연료는 장작이었는데요. 산에서 나무를 해와 아궁이에 불 때는 건 그 시절의 흔한 풍경이었죠. 이 연탄이 안 나왔으면 우리나라의 임야 있잖아요. 산에 정말 황폐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탄이 획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산림 녹화에 굉장한 큰 헌신을 했습니다. 정부의 산림 보호 정책 이후 연탄이 가정용으로 보급되었죠. 1970년도 이전에 대구 시내 및 대구 인근에 약 24개 연탄 공장들이 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구역에 여객 운송,
무연탄 하화 작업 이런 등등을 해가 굉장히 대구역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세멘트 공장, 연탄 공장,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 공예업소들을 한테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중소연탄 공장들은 24개 연탄 공장을 6개로 통폐합해가지고 반야월에 전국 최초로 이 집단화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획기적인 사업이었죠. 1971년 조성된 대구 동구의 안심연료단지. 하루 160만 장의 연탄이 생산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운송 차량이 몰려들었는데요. 수송차 한 대에 붙는 웃돈이 당시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을 정도였다니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낯선 풍경이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에서도 연탄을 사용할 만큼 연탄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90년대로 오며 연탄 수요는 줄어들고 우리 지역 석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안심연료단지는 고질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됐죠. 안심연료단지 조성 후 시대 환경이 바뀜에 따라 단지에서 발생되는 분진이나 소음 등 환경 피해로 인근 주민들이 또 다양한 민원을 또 발생이 되었고요. 도시개발 저해의 또 요소로 또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매일같이 젖한장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와 연탄가루에 인근 주민들은 마음 놓고 빨래를 널 수도 없었다는데요. 오랜 시간 생활과 건강상의 피해가 이어지자 안심연료단지의 이전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구시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조사를 시행했죠. 그 3,000여 명 건강 검사를 한 결과 진피증 환자가 28명이 나왔고 사업자의 영리 추구도 중요한데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우선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안심 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과 함께 연탄이 사양산업이 되었고 2000년대 초 안심연료단지 이전과 함께 지구단위 계획 조성안이 발표되면서 안심연료단지는 안심뉴타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연탄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요. 안심연료단지가 사라지면서 옛 연탄 공장 터는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이야 외면받고 있다지만 오랜 세월 연탄 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린 1등 공신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소비자들이 애호를 해줄 적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서민 연료 공급에 최선을 다해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명성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만 아직도 연탄은 우리의 소중한 삶을 지피고 있습니다. 뒤안길에서 우묵이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 나이가 벌써 아마 80인데 연탄이 사양화되면서 저 인생도 아마 이제 항원이고 이래서 아마 같이 갈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변해도 우리의 추억과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향수 어린 그 시절의 풍경들 속에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연탄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2003년) 한 장에 184원 하던 연탄이 요즘에는 8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올랐지만 연탄의 위상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답니다. 생활 수준의 변화로 청정 연료 사용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연탄 소비는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연탄은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따뜻한 온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연탄은 음식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과거 이곳 칠성시장 인근에 대구 최초의 연탄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60년대 초 연탄을 이용한 석쇠 불고기 가게들이 등장했죠. 연탄과 돼지고기가 만나 탄생한 석쇠 불고기는 소위 말하는 불맛을 잇고 새로운 불고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져 온 이 가게엔 추억의 맛을 찾아온 손님들로 늘 붐빕니다. 오, 한쌈 제대로인데요. 볼일 보러 왔다가 불고기 저번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칠수시장까지 와서 먹고 가자고 다시 왔습니다. 과연 석쇠 불고기의 어떤 맛이 손님들을 다시금 오게 하는 걸까요? 컵잎밥 다 나오면 골치 아프다. 얇고 담백하잖아요. 난 양념 자체가 이 집이 또 기름기 쫙 빠지지. 그 맛이 좋아지. 급버스 오면은 무궁화 타고 오면 열차비도 얼마 안 하고. 포에서 오신 거예요? 예. 대구 가면은 뭘 묵고 하다가 석쇠 불고기가 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산 부평로 시장이나 부천시장에 가도 이런 데 없으니까 그냥 사진 찍어 부산 가면 막 홍보를 하면서 야 대구 한 번 가자. 음식도 싸다. 주인도 좋다. 내가 75인데 아직 건강해요. 연탄불로 구워낸 돼지 불고기가 대구의 명물이자 추억의 맛으로 자리한 것도 이렇게 오래도록 찾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거겠죠. 석쇠 불고기 이거를 연탄을 굽으니까 요즘은 연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냄새가 참 좋아요. 우리 어릴 때 연탄불을 굽은 것이 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가스불을 굽으면 어디가면 많지요. 연탄불의 은은한 향이 고기에 잘 배게 하면서 타지 않게 뒤집는 게 맛의 비결인데요. 예, 안 태우고 이렇게 노리하게 이제 요래 굽어야만 이제 손님들이 좋아하시지. 불에 굽는 거는 약간 식으면 딱딱해져요. 이제 부드럽게 알맞게 이렇게 굽어야만 맛있게 잡수지. 이야, 정말 잘 구워졌네요. 어른들이 말하는 화근내, 불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석쇠 불고기는 맛도 맛이지만 저렴한 가격 덕에 서민들에겐 좋은 별미였는데요. 과거엔 연탄불로 구워낸 석쇠 구이를 주 메뉴로 했던 가게들이 이곳 칠성시장 주변에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을 땐 10여 곳이나 됐지만 지금은 하나둘 사라지고 단골 손님들의 기억에만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칠성시장 여기에 석쇠 불고기랑 저 앞에 나가면은 닭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석쇠를 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연탄비가 가스불하고 뭐 아니면 숯불 이런 거보다는 저렴해요. 아주 그때는 아주 저렴해서 했는데 이제 회식 같은 거 할 때 그때 집에 와서 여러 사람이 와갖고 빨리 굽어갖고 드시고 했어요. 그래 그 기억이 어릴 때는 나요. 연탄과 돼지고기의 만남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원탄은 유일하게 철도로 수송을 했기 때문에 대구역 주변에 공장이 있었고 제일 가까운 게 또 칠성시장이니까 연탄 석쇠 불고기가 자연스럽게 되고는 또 원래 옛날부터 탄광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나시면 이게 돼지고기나 이렇게 고기를 또 먹어야 또 건강하다는 또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탄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탄 석쇠 불고기 태어나지 않았나 하면서. 밤이 되면 북송로는 낮과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과거엔 골목길을 따라 많은 가게가 모여 있었고 연탄 불고기라고 하면 북송로로 통할 정도로 대구의 명물거리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뜨끈한 우동과 연탄불에 구워내는 돼지 불고기는 추억 속 포장마차 골목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겨우 한두 곳만 남았다고 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구워내는 편한 신식기계를 들여놓고도 본래의 연탄 맛을 위해서 초벌구이만큼은 사장님이 직접 연탄불에 석쇠를 이용해 일일이 굽는다는데요. 초벌구이 후 다시 익히면 연탄의 불맛은 더해지고 기름기는 빠져서 금방 야들야들한 연탄 불고기가 된답니다. 택시 기사들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 기사로부터 생긴 게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일반인이 기사보다도 일반인가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1980년대 칠성시장의 석쇠불고기가 북송로로 이어진 게 연탄불고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시로 해도 이 맛이 안 나고 가스로 해도 이 맛이 안 나요. 이 연탄으로 해야지만 수분이 안 날라고 하고 맛있어. 연탄 특유의 향은 돼지 불고기와 만나 또 다른 맛을 냈는데요. 초벌과 숙성, 재벌의 과정을 거쳐 김 모락모락 나는 우동과 곁들여내는 게 북송로 연탄 불고기의 참맛이죠. 초창기엔 불고기와 우동을 합쳐 1,5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싼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청년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도 가게 안엔 젊은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연탄에 대한 추억은 없어도 연탄 불고기와의 기억으로 찾는다는 청춘들. 이들에게 연탄으로 구워낸 불고기는 어떤 맛일까요? 대학생 때 처음 여기 왔다가 이제 유명하다 해서 왔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타 지역 사람들 오면은 항상 여기를 계속 추천해주고 있어요. 불맛이요. 그 연탄에 나오는 연탄 맛이 추억이 돋는다 해야 될까요? 비 오는 날은 그냥 대구 사람들은 땡기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당기는 그 맛. 그 때문인지 요즘엔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찾아온다는군요. 연탄 공장이 하나둘 사라지는 지금 연탄 불고기 사정도 다르지 않는데요. 옛날에 손님 많고 이럴 때는 연탄 사용량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하루 저녁에 뭐 20장은 기본으로 뗐으니까 불을. 그래 지금 이 연탄도 이제 자꾸 없어져가지고 그래 큰 걱정이야. 대구에도 연탄 공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우리가 외관에서 갖고 와 연탄을 외관에서 갖고 오는데 또 그것도 없어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많아요. 그렇다고 연탄불을 포기할 순 없답니다. 뭐 연탄 아니래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고집이야. 연탄 고집. 모르겠어. 어떻게 되려는지 뭐 연탄 끝날 때까지는 할 것 같은데. 연탄의 뭉근한 온기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마을. 조용하던 동네가 북적이는데요. 오늘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너무 능숙한 것 같은데? 이들은 연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 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연탄이 깨질세라 조심조심 한 장 한 장 연탄을 옮기는데요. 부모님을 따라온 학생도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딱 남으면 글자 한번 할까요? 네네. 오늘 배달할 연탄은 모두 100장. 적은 양이지만 이곳 어르신들에겐 차가운 겨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죠. 사실 매년 연탄 쓰는 가정이 줄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좋은 의미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돌아가셔서 연탄을 사용 못 하시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하고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쫓겨나듯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셔서 연탄 쓰는 가정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아프죠.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은 손수레에 연탄을 실어 직접 배달을 하는데요. 그냥 걷기도 힘든 오르막길. 연탄 무게까지 더해지니 숨이 찹니다.
그래도 연탄을 기다리고 있을 어르신들을 생각해 젖먹던 힘까지 내보는데요. 이번엔 내리막길을 만났네요. 다행히 무사히 도착해 연탄을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연탄은 어쩌면 생소한 물건일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연탄에 대한 새로운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연탄이 한 장 한 장 채워질 때마다 나눔의 기쁨과 보람도 커져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니까 예. 뭐, 힘들진 않습니다. 뿌듯하죠 뭐 아무래도. 그래도 또 이래 주니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뜻이기 잘 사나요. 고맙고 고맙기는 뭐 항상 없지요 뭐. 세상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겨울은 누군가에겐 춥고 시린 계절입니다. 연탄 한 장으로 나누는 온기는 아마도 그들에게 든든한 삶의 희망이 될 겁니다. 겨울에 그럼 연탄으로 때가 흐물하게 겨울 잘 보내시죠. 예. 아, 좋겠다. 손실이야. 이걸로 아직까지 동계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우리가 한 번 더 이 주변을 돌아봐야 될 그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연탄을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힘드신 분들 연탄 배달해줘서 알찬 느낌이라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연탄은행이 설립하면서부터 제일 먼저의 목표가 연탄은행이 빨리 문 닫는 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더 이상 이제 연탄 쓰시는 분들이 없어져서 더 이상 연탄 배달이 안 될 정도로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봉사하자. 연탄 산업은 이제 사형화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누가 공급해줘도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데려가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삶이란 나를 산산이